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다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예. 통신영장도 1년 전 거지 않습니까? 지금 하루하루가 지금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 점만 네, 보완해 갖고 있습니다. 바로 재신청하면 그 됩니다. 점을 사진이. 보완이 아니라 영장을 꼭 한번 보십시오. 보완할 게 없는 영장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의원님 아시다시피 수사 중에 있습니다. 제가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수사 중에 있는 사건에 관련해 갖고 구체적인 어떤 제가 업무 검찰이 지시를 어떻게 하라는 게 해야 될 걸 아니라 갖다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영장 기각이라는 수사 중 잘못된 수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 부분에 의원님들의 대해서는 지적을 저 충분히 인식하는데 말씀만 듣지 그 마시고 필요성을 해갖고 다시 신청을 바로 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까지 신청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네. 아니 개별 사건에 관련해서 저는 이런 식의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관련해서 법무부장이 직접적으로 다 보고를 받습니까?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그 아동 아니, 청소년에 대한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 아닙니까? 이용돼 그게 지금 성범죄가 발생했는데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영장을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 봤는데 지금 통신영장 기각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거 잘 아시죠? 네, 예, 그 보고받았. 법무부 내에서 어떻게 보고받았습니까? 저희가 어제 따로 법무부 검찰국 직원들로부터 보고받기로는 이것이 별건 수사의 가능성이 있고 또 모색적 그런 탐색적 영장 신청이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장관님도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그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후에 법무부나 그 검찰의 존재 위에 가장 중요한 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거다. 특히 여성 상대 성범죄,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서 엄정히 대하라고 대응하라고 쏘시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 건도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 표현이 모색적, 탐색적 표현이라고는 별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일선 청에 제가 그 청주지검을 통해서 보고받은 바로는 이게 통신영장이 통신 사실을 누구하고 통화했는지를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기록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보완해갖고 물론 기각이라고 하지만 필요성이 인정되면 다시 경찰 신청하면 네. 되는데 이게 그 당시 그 피해자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도 기각했다고 언론에 그렇게만 그 보고받았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피해자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부분을 경찰이 착오하고 신청했겠구나. 그랬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검찰 그 관련 검찰국 직원분 검사들이 하는 얘기도 그런 모색적 탐색적 영장 청구였겠구나. 그리고 설명을 들어서 경찰이 수사 영장을 잘못 쳤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관련 영장을 열람을 했습니다. 관련 영장을 열람했더니 단순히 그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피해자를 상대로 언니를 데리고 와, 친구를 데리고 와, 뭐 베트남 여자와 함께 할래 등의 엄청난 충격적인 내용이 그 내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여제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고 법률적으로 봐도 그런데 왜 유독 그 청주 시의원, 국민의힘 시의원에 대해서 통신영장 기각이라는 이런 어이없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저도 뭐 그 영장 그 발부 여부에 관련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게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다고 저 보여지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이제 구두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은 카톡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고받은 게 된 게 아니라 일부만 지금 편집된 거기 때문에 또 그런 의심도 좀 했었다는 얘기도 좀 듣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무슨 어쨌든 뭐 이해가 안 그 돼요. 당시 제가 담당 검사들이 카톡 내용도 읽어봤습니다. 네. 정말 있을 수 없는 파렴치한 내용이 들어있었고요. 단순히 그 피해자 한 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 피해자도 여러 진술합니다. 그 당사자가 제가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성행위하는 그 장면까지 피해자한테 보여주고 그런 내용들의 핸드폰을 보여줬다고 피해자는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거 단순히 개인을 만나서 한 행위입니까?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미성년자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이런 범죄가 단순히 한 건으로 그칩니까? 우리 조두순 사건 못 봤습니까? 의원님 그렇기 때문에 끝납니까? 뭐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경찰 수사, 검찰 수사 단계에서 조기에 발견하고 막을 수가 있는데 지금 다 증거인멸하고 나서는 지금 어떻게 범죄를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어쨌든
전자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휴대폰을 압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오히려 고소된 이 휴대폰 압수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그다음에 이 통신영장은 제가 누가 경찰이 통화한 내용을 100% 조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통신영장도 1년 전 거지 않습니까? 지금 하루하루가 지금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 점만 보완해 갖고 있습니다. 바로 재신청하면 그 됩니다. 점을 사진이. 보완이 아니라 영장을 꼭 한번 보십시오. 보완할 게 없는 영장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의원님 아시다시피 수사 중에 있습니다. 제가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수사 중에 있는 사건에 관련해 갖고 구체적인 어떤 제가 업무 검찰이 지시를 어떻게 하라는 게 해야 되는 걸 아니라 갖다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영장 기각이라는 수사 중 잘못된 수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 부분에 의원님들의 대해서는 지적을 저 충분히 인식하는데 말씀만 듣지 그 마시고 필요성을 해갖고 다시 신청을 바로 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까지 신청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네. 아니 개별 사건에 관련해서 저는 이런 식의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관련해서 법무부장이 직접적으로 다 보고를 받습니까?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그 아동 아니, 성범죄에 대한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 아닙니까? 이용돼 그게 지금 성범죄가 발생했는데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영장을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 네. 네, 1분 더 주십시오. 예. 네, 그 경찰청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 보고 자료 보면 5월 23일 피의자 조사했는데 예. 당연히 휴대전화 그 즉시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임의수사 원칙을 엄중한 사건임에도 임의수사 아니 원칙 5월 23일 조사하고 7월 지금 9일에 영장 2달 정도 지났는데 예, 아니 어떤 바보가 증거인멸을 안 하겠습니까? 본인이 이미 제출한다는 그 말을 뭐 수사 아니 그 범죄자의 말을 그렇게 믿습니까? 네, 아쉬움이 그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져온 카톡 내용만 보더라도 너무나 충격적이고 성범죄가 일어나는 게 명백한데 그러면 뭐 여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는데 그 여죄를 밝히려면 바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들어갔어야죠. 예.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정말 엄중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이 이제 수사는 강제 수사보다 임의 수사가 원칙이다 보니 임의 수사 원칙을 고수를 했고 또 피해자 처음에 고소를 강간죄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강간죄에 대해서는 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돼 있다 보니까 강제 수사로 바로 착수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처럼 이 피해자 측에서 자료가 나온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 자료를 보다 보면 엄청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김동완 의원님 질의 있으시고 법무부 장관님 말씀처럼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언론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통신 내역은 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신 내역이 그 반려가 되는 과정을 저희가 지적을 했더니 별건이어서 반려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바람.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표현은 반려라고 돼 있는데 말씀처럼 기각입니다. 그래서 제3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이것은 그렇다면 오염된 거 아니냐 이런 오해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정치인이라 지역에 연루되어 있어서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지금 이제 저희들은 내부에서 한 번 더 저희가 오늘 갔다 왔는데 사실은 지적하는 대중이 보기에 지적하는 내용을 잘 겸허히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든 의원님들이 더 질의를 하시게 될 텐데요. 이 상황 속에서 이게 이제 1년치 통신 내역은 1년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하루가 지나가면 그 증거가 사라져 갑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사라져가지 않게 해야 하는데 다른 압수수색 영장은 보완 수사를 요구했지만 이거는 말씀처럼 반려, 기각입니다. 기각. 그러면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주겠냐? 청구해 주겠냐라고 물었는데 제3자가 특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확인이 더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당혹스럽지만 어쨌든 경찰과 검찰이 서로 협조해서 이 피해자가
더 아프지 않게 제3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N번방 박사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들 찾아 나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반려 뭐 이런 게 아니라 보완해서 빠르게 수사를 진행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 최초 이거 보고를 받고 저희 검찰 간부들에게 굉장히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런 문제 관련해 갖고 여전히 우리 검찰이 피해자가 겪는 그런 고통과 일반 국민들의 감정에 대한 그런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굉장히 질책을 했고 오늘 아침 질책을 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경찰의 1차적인 어떤 영장 청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걸 같이 협의해 갖고 그걸 갖다가 사실 보완하도록 해 갖고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건 물론 그 이전에도 제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없이 질책을 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쨌든 뭐 우리 국민들이나 또 관계된 분들이 좀 심려를 끼쳤다고 하면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김동완 의원님 질의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은 우리 김용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법무부 장관님, 네네. 방금 뭐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저희 법사위원들이 관련 사건에 대한 보고를 대부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영장에 대한 내용들을 좀 들여다 보셨는데 영장 청구 내용을 보면은 다른 피해자 존재 가능성에 대한 내용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좀 전에 그 존경하는 김동완 의원도 말씀하셨고 말씀 안 하신 부분 중에 그런 내용도 있어요. 누구를 소개해주면 소개비를 얼마를 주겠다까지 나옵니다. 그런 것은 아동 성착취, 아동 성매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명확하게 객관적인 증거가 영장 청구에 다 들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별건, 그러니까 다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기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장 청구와 기각이 불일치예요, 내용이. 실제 보니까 경찰에 한번 PPT 볼까요? 경찰에서 이런 사건들을 수사할 때 수사 매뉴얼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관련된 수사 매뉴얼인데 본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그러니까 해당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를 하고 그것 이외에 본건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었는지도 최대한 확인. 이게 기본입니다. 네. 이게 기본 수사 방식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관도 자기가 이런 관련된 사건을 굉장히 수년째 했는데 이런 방식의 별건이라고 하면서 영장을 기각한 걸 처음 봤답니다. 매우 이례적으로 기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지금 아직 뭐 제대로 보고를 안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저희한테 충분히 얘기 들으시고 언론 보도 보시고 돌아가셔서 보고 받으신 다음에 이 사건의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인식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필요하다면 뭐 감찰도 해보고요. 어쨌든 이 관련해서는 어떤 네. 적정한 판단이었는지 제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장관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증거가 빨리 그러면 압수영장 다시 신청해서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도 뭐 지금까지 상황 보면 인정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이게 휘발성 증거이지 않습니까? 통신사에서는 매일매일 증거가 없어져요. 보존기간 1년 때문에. 이때 검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겠지만 형사소송법 215조의 2 보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 요청에서 검사가 이런 휘발성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영장 없더라도 즉시 보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통신사에. 이거 했습니까? 혹시 확인 지금 되시나요? 뒤에?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장관님 만약에 영장을 기각하고 그런 사유가 뭐 검사의 판단이 백보양보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여죄 수사는 이거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존 조치부터 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 검사가 진짜 피해자들을 위해서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보존 조처 없이 증거가 하루하루 매일 없어지게 만들어 놓은 상태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저 역시 분노하는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 돌아가셔서 다시 이 부분도 네, 뭐 하여튼 예, 뭐 보존 시간 조치 조치를 오늘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작가님 뭐 얘기 나온 김에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요. 하나 더 볼까요? 윤석열 관련해서 조금 전에 보고도 있었는데, 자, 윤석열 대선 후보 당시에 김건희와 관련해서
저렇게 주가 조작하지 않았다.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 보고 나왔습니다. 또 후보 토론회에서 수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 주가 조작에 참여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명백한 거짓말들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까요? 근데 이게 느닷없이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고발 사주 사건 장관님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고발 사주 사건의 대검에서 근무하고 있던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에요. 그 고발장의 핵심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저거예요. 고발장에는 사실 김건희는 불법적인 주가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윤석열이 저걸 저렇게 받아내고 싶었어요. 저 고발 사주를 통해서 누군가를 기소를 해요. 당시 정치인들 기소를 하려고 했죠. 기소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역으로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김건희는 주가 조작한 게 아닌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러니 이 고발 사주 사건과 지금 일맥상통하게 연결돼서 검찰이 아직까지도 불기소해야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고발 사주 사건이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1분만 더 주십시오. 고발 사주 사건이 안타깝게도 법원에 의해서 무죄가 되긴 했지만 무죄를 선고했던 항소심에서도 이 정황에 대해서 윤석열과 그다음에 김웅을 통해서 전달이 됐던 것에 대해서 강한 의심을 하고는 있어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검찰 내부에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폭로했던 조성은 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엄청나게 네. 폭력적인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협박까지 했고 그게 아직까지도 지금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까지 마저 지금 또 불기소하겠다고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마지막 페이지 보여주실까요? 자, 보시면 곧 대법원에서 다음 페이지요. 대법원에서 선고가 있긴 하겠지만 항소심 다음 페이지요. 항소심에서 더 없군요. 네, 항소심에서 김건희에 대해서 유죄 인정해서 징역 4년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주가 조작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왜 검찰은 그것과 다른 판단을 하는 겁니까? 지금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이 마치 대법원에게 압력을 넣는 것처럼 보여요. 주가 조작 없었다라고 빨리 대법원이 무죄 선고해라, 파기환송해라 이렇게 압력 넣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에 대해서 장관이 한번 입장을. 예, 어쨌든 이게 뭐 최종적인 뭐 결정은 아닙니다. 일단 경찰과 검찰과의 그 협의 과정에서 일단 검찰의 의견을 낸 것 같은데 저도 요거에 대한 뭐 결론적인 보고만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이게 과연 이게 적절한 건지 어떤 저 개인적인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다만 정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발 사주 사건부터 저도 내막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지켜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일으킬 때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가 도이치모터 주가조사 김건희 특검 됐을 때 그게 드러나는 거 그거에 대한 염려였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점에 관련해서는 일단 뭐 최종적인 건 아니지만은 어떤 이런 의견이 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저희가 좀 면밀하게 봤어야 되지 않겠나는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다만 이제 경찰과 협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 최종적인 의견을 저희들이 밝히는 과정에 있어서 또 송치돼 오더라도 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다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주가 조작하지 않았다. 허위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윤석열이 우리 집사람은 주가 조작하지 않았다. 허위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이 뭐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게 입니다. 맞습니다. 법원에서 밝혀지고 법원에서도 밝혀졌고요. 그리고 한국거래소에 우리 집사람은 손해만 봤다. 한국거래소에 23억이라고 하는 수익이 났다는 게 나왔습니다. 그럼 손해만 봤다도 허위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손해만 봤다도 허위 사실, 주가 조작을 하지 않았다도 허위 사실입니다. 너무나 명백한 온 세상이 나온 허위 사실인데 그래서 경찰이 그것을 혐의 의견 있음으로 송치했는데 이것을 송치 의견인데 혐의 없다고 한다면 이럴 때 검사가 왜 그러지?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이게 뭐 사건이 여전히 좀 수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네. 제가 뭐 직접적인 관여할 수 없지만 좀 신중하고 면밀히 보게 하도록 좀 그런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롭게 봐야 합니다. 정의롭게.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이게 어느 언론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알았지, 그렇지 않으면 몰랐을 겁니다. 왜 정의롭게 하지 않고 공평하게 하지 않는가라고 검사들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다음은 박은정 의원님 차례이나 다른 의원님들도 있었고 박지원 의원님이 먼저 손을 좀 드셔서 먼저 양해해 주시면, 박지원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5분입니다. 윤석열이 유죄 받으면은 국민의힘 400억 토해내야죠. 네, 뭐 선거법상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저 명백하게 거짓말이고 유죄 아니에요? 뭐 이제 기소되고 또 재판을 받아봐야겠죠. 그런데 저 우리 국수본 예. 수사국장, 법무장관, 도대체 우리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돼요? 검찰도 지금 의원들이 지적한 대로 이 모양이고, 경찰은 더 엉망이고, 이걸 누구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낭보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꿈은 이루어져요.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꿈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오세훈 시장에 의거해서 이루어지더라고요. 법원 행정처장이. 오늘 재판부에서 그 내용을 생중계는 아니지만 이제 기자들이 보고 설명하는 것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1,000만 원 유죄 판결한 것은 아주 환영하고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 법원과 심우정 영장을 기각하는 법원은 다른 법원이에요? 같은 법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별 사건에 대해서 행정처에서 말씀드리기가 자, 그렇게 말씀하실 걸 알았고요. 어떻게 됐든 오세훈 지식인이고 5선 서울시장이에요. 1,000만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장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지금까지 거짓말한 것, 우리 국민들은 분노를 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재판을 받아봤지만은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인정할 것은 했어요. 저는 오세훈 시장은 항소를 포기하고 1,000만 원 벌금 납부하고 한강 버스나 한번 타고 놀러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나머지 재판 문제가 있는데요. 물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이런 사람들 구속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개입한 것도 사실인데 같은 법조인이라고 해서 감싸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보면은 제가 법무장관님께나 공수처 질문을 했지만은, 국수본에 질문을 했지만은 어디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법무장관께서도 네. 우리 의원들이 다 보고받고 하신 지적이니까 큰 소리 치지 마세요.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아까 큰 소리 쳤어요. 지금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든 아무리 바꾸려고 국회의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네네.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옳다고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옳다고 주장한 건 아니고요. 그럼 뭐, 틀렸다고 했어요? 그 말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믿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뭐 저희 법무부도 어떤 변화시키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아니, 있습니다. 최선 다하고 많이 개혁되고 있는 것 알아요. 그렇지만 청주 저 시의원 저것은 명명백백하잖아요.
그러면 좀 미래지향적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제 개별 사건의 처리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검찰이 정말 피해자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특히 인권 감수성을 좀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잘해주세요. 네, 저희가 뭐 거의 매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국수본도요. 예. 행안부 장관 계시지만은 내가 국수본 국장께 질문하는 게 저는요 그냥 법사위원 제일 오래 하면서 무조건 사법부, 무조건 경찰. 1분 더 주세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1분만 주세요. 처음부터 성추행으로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살인, 미수 혐의로 먼저 영장을 청구해서 그 피의자를 신변을 확보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우리 절차가 이렇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야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경찰은 무조건 은폐한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똑똑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수본에 제가 질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으로 영장을 올리고 그 송치 의견을 올린 거죠? 예. 그리고 옆에다가 성범죄 혐의와 스토킹 혐의 이것도 달았습니까? 예, 계속 수사하겠다는 의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보도 자료에 배포를 그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여 구속 기간 10일 내에 성폭력과 관련된 범죄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피해자 케어라든지 이렇게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 청소년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청과를. 그래서 그 여청과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 이건 반드시 추가 송치가 될 거니 일단 시간에 쫓긴 살인죄를 먼저 송치를 하고 그 이후에 성폭력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추가 송치를 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달아서 올린 거죠? 보도자료에 그렇게 배포를 했습니다. 보도자료도 그렇게 예, 배포했고 네. 그 당시에 예. 그 당시에 보도자료 그렇게 배포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장류기에 제가 대한 듣기로도 살인으로 송치하고 예. 그리고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를 넣었다고 했는데 예. 그러나 경찰이 잘못한 부분들은 명확히 있는 거고요.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내용은 그렇게 해서 송치되었다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해 볼게요. 아까 통신 내역 보존 조치했습니까? 경찰은 보존 조치할 권한이 없습니다. 검찰에서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저희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보존 조치했다고 보고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존 조치를 해야 된다. 예. 이 영장 자체가 별건이라며 검사가 기각시켰을 때 이제 하루하루가 시간이 갑니다. 우리가 이 영장 받아올 테니까 보존 조치 해달라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그렇게 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